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의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아무리 강한 추위라고 해도 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 또한 분명 끝은 있고 그 끝에서 희망은 시작됩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기 107년 3월 셋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3월 8일) 제259회 임시수회단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교화훈련부는 대각개교절 봉축 주제에 담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대각개교절 봉축 주제는 다 같이 다 함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함께하고 세상과 동행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8일 열린 제259회 임시수회단회에서 교화훈련부는 대각개교절 봉축 주제를 정산종사법어 세전 인류애도 법문에서 착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기획실은 교단 내 코로나19 상황과 총부의 방역체제에 대해 보고했고 문화사회부는 제88회 원불교 문화재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을 보고하며 육문당과 육무당의 문화재적 가치와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해 도 지정 문화재 등록에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36명에 대한 사령장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3월 8일 교단 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교단의 대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교단 혁신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혁신특위 위원장으로 위촉된 강혜윤 위원장은 앞으로 혁신특위는 교단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을 연구해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혁신특위 위원들은 법신불전에 봉고식을 올리고 부위원장으로 민성효 중앙교구장과 남국문 원광대학교 교수를 선출했습니다. 반백년 기념관에서 열린 혁신특위 출범식 및 초청 강연이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요. 1부 혁신특위 출범식에서 전산 종법사님은 교단 100년의 역사는 천지개벽의 역사와 다름없으며 제가 출가들의 혈성 그리고 서원과 합력으로 오늘날의 교단이 이뤄졌다고 운을 댔습니다. 이어 지난해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진리가 우리에게 더 분발해서 결복교훈을 맞이할 교단으로 재정비하라는 메시지를 내린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에 대한 책임은 모든 제가 출가에게 있으니 모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혁신특위는 의견을 내는 기구라기보다 의사를 수합하고 소통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뒤 혁신특위 위원들은 매개 역할로서 제가 출가 교도들의 의견을 수합 정리해 방향을 추출하고 공의를 얻어가는 과정에 중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진행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초청 강연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소태산의 개벽사상과 원불교의 교단혁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습니다. 8일 교단혁신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행사로 진행된 초청 강연에서 백낙청 명예교수는 먼저 소태산의 위대한 사례로 후천 개벽사상과 세계적 종교인 불교의 결합, 사은사상, 출제가 차별 없는 출가 제도 조직을 꼽았습니다. 이어 최근 교단에 일어난 일들을 세세히 짚은 후 혁신특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진단과 진솔한 참여를 통한 이소성대 정신으로 하나씩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종경 법문을 인용해 산경전은 시시각각 변하는 경전을 말한다고 이야기한 뒤 디지털 혁명, 4차 산업혁명, 촛불혁명을 기점으로 세상이 많이 달라진 것처럼 이 대전환의 기점을 읽어 경전을 해석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교전을 통해 새기고 알았거든 실행하고 산 경전을 잘 읽어나감으로써 그 기운을 받아 교단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회와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회가 3월 12일 서울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종교연합운동 추진위원장 김관도 교도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원기 107, 109 종교연합 추진위원 및 후원재단 신임 이사 소개와 함께 원기 106년 종교연합운동 활동 및 결산보고, 원기 107년 원불교 종교연합 사업 및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상임고문 나상호 교정원장은 사회 대통합을 위한 종교인들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전하며 교단의 종교연합 운동 역사와 활동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종교는 평화를 지향하며 사회 대통합의 지향점도 평화라고 역설한 뒤 종교 간 대화 활동 지속, 국내외 분쟁에 관한 평화 촉구, 치유와 회복을 위한 종교 간 연대, 공적 이익 실현과 평화 안착의 이바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종교연합 정신 및 활동 홍보 등 종교인으로서 사명과 역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나 교정원장은 종교연합운동 터전을 일구고 세계 평화의 지평을 연 종교연합 후원재단 이사장 최준명 교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부친의 뒤를 이어 새로 이사장에 선임된 요진건설산업 부회장 최대성 교도에게 감사패를 대신 전했습니다. 신임 이사장 최대성 교도는 소태산 대종사님의 일원주의, 정산종사님의 삼동윤리, 대산종사님의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자는 경륜을 배우며 추진위원회와 후원재단이 국내외에서 원불교를 세계화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마음공부대학이 원기 107년 봄학기를 개강하고 온라인으로 공부인을 맞이했습니다. 수강생이 7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경남 마음공부대학에 대한 교도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경남 마음공부대학이 12주간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경남 마음공부대학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정전에 바탕한 재가출과 마음공부 지도인 양성으로 커리큘럼도 이를 기본으로 해 일부 정전 강의와 2부 단별 문답 감정으로 나눴습니다. 3월 11일에 진행된 개강식 1주차 강의 주제는 마음의 원리,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로 강의는 박영훈 원무가 맡았습니다. 박 원무는 기름진 땅에 풀이 많이 나듯 우리의 마음도 밉고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나오는 것이 진리라며 그 마음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법대로 공부하자는 용신법의 원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학기는 안경덕 경남교구장이 부임하고 열리는 첫 학기로 안경덕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마음공부대학이 경남교구의 자랑이며 많은 재가 지도인들이 중심이 돼 마음공부대학을 잘 이끌어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3월 7일 오후 2시 대구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원불교 대구 경북 교구청 앞에 모여 한 목소리로 평화를 염원했습니다.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단 및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습니다. 이들은 침략 전쟁은 인명을 살상하고 가정을 파탄내며 세계 평화를 해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전쟁으로 희생당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힌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외교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인도적 지원에 즉각 나서고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를 단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교회협의회 박성민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대구 종교인 평화회의 사무총장인 최영정 교무의 발언을 시작으로 이진익 목사, 능은 스님, 정봉원 한실교당 주인 교무의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며 전쟁과 총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구 구로교당이 원기 107년 대각개교절을 앞두고 장학금 전달을 통해 은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3월 13일 구로교당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법회에서는 올해 신입생 청소년들에게
여성회에서 전하는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이뤄졌는데요. 유치원부터 중학교,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물론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교우까지 모두 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돌아갔습니다. 구로교당 장명주 주임교무는 장학금 수여 법회를 통해 할머니와 아빠, 아이까지 3대가 함께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날 장학금을 수여받은 김주원 학생은 지금은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지만 미래에는 장학금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마음을 전한 뒤 이 사회에 도움을 주는 보은자, 공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원기 107년 원불교 청년의 정기총회가 3월 5일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 화상회의실에서 대면과 온라인 비대면으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청년의 박인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5가지 사항에 대한 안건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원기 106년 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의 건을 시작으로 원기 107년 교화계획 협의회 건에서는 청년교화 교재개발 및 보급, 청년 교리실천 강연대회, 청년 선방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하고 협의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임원 선출 및 변경의 건에서는 원불교 청년회 회장의 박인수, 당연직 부회장의 이일진, 최시영, 직능직 부회장의 허성근 임원의 이임이 결정됐습니다. 또한 원불교 청년회 회칙 개정을 위한 소위원회 발족의 건과 청년 정기훈련 조정의 건에 대한 안건도 상정됐습니다. 한편 이날 청년회 담임교무 이취임 인사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윤대기 교무는 이임 인사를 하며 청년회 임원들을 향해 교군의 교당별 청년회장들 순교에 정성을 다하고 교군의 교화 상황과 일정을 적극 공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국 청년법회 개설수를 하나씩 늘려가 달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청년회 담임교무로 취임한 김민성 교무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강조한 뒤 원대연 청년회를 담당하는 청소년국 인사사령의 의미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습니다. 매거진 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얼마 전 따뜻한 사진집이 나왔습니다. 바로 양종훈 교수가 출간한 블랙마더 김혜심인데요. 김혜심 교무의 아프리카 봉사활동 모습이 담긴 사진집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석에서는 바로 이분 모셨는데요. 상명대 대학원 양종훈 교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상명대학교 대학원 디지털 이미지학과 양종훈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간되자마자 저희 매거진 원에서도 소식을 바로 전해드렸었는데요. 블랙마더 김혜심 어떤 사진집인지 직접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아까 봉사한 내용들을 촬영한 거라고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는 그거보다는 김혜심 교무님이 봉사라기보다는 그 아프리카 스와질랜드의 그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과 고통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고통은 좀 나누면 좀 좋아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것들을 행한 게 아닌가. 그 삶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집엔요. 네, 직접 들고 나와주셨는데요. 그 스와질랜드의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요? 정말 위대하신 네. 그 원불교의 자랑인 김혜심 교무님의 네. 그 삶이 그대로 그분들에게 전달되면서 사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랑이 네. 이 책 안에는 있습니다. 네. 혹시 책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구성이 뭐냐면요.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라이프를 그대로 나타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이 네. 어떻게 되는 건지를 네.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는요. 이 세 개 좀 다릅니다. 이 블랙인데요. 그렇네요. 구분이 되어 이 있네요. 블랙에는 정말 에이즈의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이분들과 김혜심 교무님이 쉽게 얘기하면요. 에이즈 환자를 만나면요. 덥석 잡으세요.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쉽게도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아닐 것 보통 같아요. 사람들은요. 쳐다보기도 힘듭니다. 가까이 가기도 힘든데요. 네네. 이 김혜심 교무님요. 에이즈 환자가
늘 찾아오거든요. 찾아오고 찾아가시고 이럴 때 그 사랑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면역력이 아닌가. 그렇네요. 에이즈 환자들에게는 정말 면역력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면역력이 약으로 주사가 아닌 사랑의 그 면역력을 주면서 그분들의 웃음을 탁 보여줄 때 있죠. 네. 그 현장에 제가 또 있습니다. 그걸 기록한 겁니다. 네. 저기 이렇게 보시면요. 저 김혜신 교무님의 저 웃음의 그 바이러스가 네. 이 면역력의 바이러스가 이분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야, 그러니까 저 얼굴의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웃음이다 이런 네. 게 있고요. 마지막 그다음에 장은? 마지막 장은 호프 희망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그래도 에이즈가 50% 이상인 그 국민들에게도 김혜심 교무님은 그분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도 있고요. 그 스와질랜드의 그 어린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교도분들이요. 일요일 날 되면요, 그 김혜심 교무님의 그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어떻게 흡입해 보려고요. 그렇게 꽉 차게 그 법당에 모여드는데 뭐 특별히 주는 것도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보면요. 네. 물론 영어로 하죠. 하는 거 보면 참 저분의 이 면역력, 그 사랑은 어디까지일까. 그래서 그 유일하게 야단을 칠 때가 뭐냐면요.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려고 그럴 때 그때 아주 매섭게 야단을 칩니다. 네. 삶이라는 건 너희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 때 외에는 야단을 치시지도 않고 늘 웃음을 주시는 그런 거기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덥석 잡는 거 있죠. 네. 정말 이 원불교 교도분들이요. 이 책을 다 이 일요일만 되면 네. 한 번씩 읽어보시기만 하면 아마 원불교의 위대함을 이 책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사진으로도 있고요. 글로도 있고요. 느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정말 이 책을 진짜 권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진집을 상세하게 총 3부로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에이즈. 마지막은 이제 희망으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우리 블랙마더의 행복 바이러스로 조금 전파해서 오히려 더 덮어버리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좀 온전히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총 116장의 사진을 맞습니다. 담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한 장 한 장 고르기 너무 힘드지 않으셨을까? 다 담고 그렇습니다. 싶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이 사진 고를 때? 그런데 사실은 이 김혜심 교무님이 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 사진집이 거의 못 나올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계셔서 그렇게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유 있는 시간이 나올 네, 수도 없습니다. 없고.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진집을 2017년에 갔을 때도 사진집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마침 한 2년 동안 그 코로나가 창궐 해서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압력을 넣은 거예요. 이거 좀 그래도 만들자. 네네. 이게 몇만 장의 사진이 있는데 이거에서 고르자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김혜심 교무님이 제가 이제 올린 거를 전부 한 80% 정도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조건이 뭐냐면 본인 나온 사진들을 빼는 조건으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또 설득해서 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제 의도대로 마지막에는 그냥 맡기시더라고요. 네. 본인 사진을 다 빼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에 있는 그런 참모들이나 옆에 있는 그 교무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네네네. 그럼 궁금한 게 사진을 선택하실 때 먼저 구성을 우리 아까 삶이나 뭐 희망 얘기했듯이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사진을 고르나요? 아니면 사진을 골라놓고 보니 이 사진들을 이렇게 구성하면 좋겠다 이런 순서가 되나요? 두 가지가 맞습니다. 후자가 좀 맞는 편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에이즈에 관련된 이 가운데 것만 만약에 네네네. 했다면 사람들이 잘 안 볼 거라는 기획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김혜심 교무님과 좀 협의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네들의 삶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자. 그다음 에이즈의 아픈 것도 보여주지만 미래지향적인 것도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결합시킨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사랑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적인 것, 또 원불교의 어떤 정신, 개벽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내용도 같이 담았습니다. 오롯이.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김혜신 교무님 같은 경우에는 매스컴에 노출되는 걸 워낙 또 꺼리시기도 꺼리시는 하고 분이세요. 원치 않으시는 성향이라서 사실 이 사진집이 나왔다는 거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 엄청 많이 놀라셨다라는 네. 얘기들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진집이 나오기까지 아까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기에, 그리고 이 시기였기에 가능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으로서 직접 설득하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큰 계기가 됐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진들을 2017년까지 이제 찍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 전문가들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이랬을 네. 때요. 야, 이거는 꼭 출간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한 개인의 25년의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또 크게는 또 원불교의 어떤 그 정신이 오롯이 그 아프리카에 가면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이 이 정신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합쳐진 겁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 근데 김혜심 교무님이 제일 약한 부분이 뭐냐면, 본인은 약하지만 원불교의 정신을 이끌어내고 그 교도들이 이런 것들을 읽었을 때 달라질 수 있다, 정신을 개벽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두 손 드신 것 같아요. 네. 사실 근데 이 사진을 찍으려면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직접 다녀오셨다는 거잖아요, 네네. 같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또 다녀왔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번 한 정도 5번 얼마나 갔는데요. 다녀오셨어요? 가면 한 달 정도 이상을 있고요. 또 오롯이 또 김혜심 교무님, 또 다른 교무님들이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네. 사실 거기에 접근이 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김혜심 교무님과 내가 같이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네들을 안심시켜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김혜심 교무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영향력에 의해서 제가 촬영도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서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또 이렇게 돌아가시면 시체실 같은 데는 그 국가적으로도 그걸 공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다큐멘터리 사진가 입장에서는 김혜심 교무님도 거기는 안 될 것 같다 하면서도 거기를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해서 또 뚫었죠. 네. 뚫어서 거기를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심각성을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사진가의 그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이 이 사진집에는 좀 있기도 합니다. 네. 혹시 제일 처음 갔을 때가 기억나시나요? 처음 갔을 때 이제 김혜심 네. 교무님을 이제 만났을 때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고 갔죠. 그 에이즈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헌신을 갖고 이제 하는 분이다 했는데, 처음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네. 할머니였고, 어떤 원불교의 교무님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이 발품을 팔아서 어린아이들, 또 에이즈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만 치료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원불교의 어떤 그런 정신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발견한 거지, 저분은 먹고 사는데 그분들과 같이 했었고 병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해준 거지, 무슨 원불교의 뭐 정신을 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던 그 현장을 제가 봤어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갔을 때.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불교나 기독교는 데 보면 그런 것들을 심으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저분은 그런 생각은 없던 것 같아요. 지금도. 오로지 그분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나? 또 내세를 기다리는, 에이즈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치료를 해주고 양식을 갖다 주는 그 외에는, 그러니까 그 김혜심 교무님을 그 나라가 인정을 하는 거죠. 네. 그냥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블랙마더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맞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그러면 김혜신 교수는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됐을까?
누군가 그냥 소개를 해주셨는지. 네,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요 한지성 회장님 계십니다. 네. 저기 그 여성회 한우란 운동. 근데 그분이 2003년도부터 제가 만나기 시작했는데 유엔에서 네. 이 스와질랜드라고 하는 나라에 지원을 끊겠다고 해서 그분이 유엔 NGO 활동을 하면서 이거는 막아야 되지 않겠냐. 마침 네. 또 거기에 5, 6년 전부터 김혜심 교무라는 분이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 이게 갈 의향이 있냐. 근데 가게 되면 위험이 부담스럽다. 에이즈 환자들이 네네. 한 그때만 해도 한 70% 이상이 이 창궐 했던 때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더라고요. 네, 다큐멘터리 사진가인데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 나만 갔으면 좋겠다. 사진가는. 근데 알아봤더니 다들 안 가는 거였었대요. 네? 위험해서. 그래서 그 에이즈라는 것들이 그냥 공기로 접촉하고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감 같은 것이 있어서 갔죠. 네, 아주 가서 김혜심 교무님을 만나게 되고 또 김혜심 교무님이 내가 이런 뜻으로 왔다 그러니까 적극 지원도 해줬고 그래서 김혜심 교무님의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처음에 계속 방문하게 되시고 인연을 맺은 거는 굳이 이런 뭔가 사진집을 내거나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함께하는 조금은 그냥- 있었습니다. 아, 있으셨어요? 조금은 왜냐면요 이 사진집이 아니고요 네. 보고서가 필요했었습니다. 아, 그때는 뭐 여기 라이프나 뭐 호프 이런 네네네. 미래 이런 게 아니고요 실제 현장들을 작은 보고서 책자로 만들어서 유엔에 보고하는 그런 실상을 좀 있었습니다. 알리는 입장으로. 그래서 그 책으로 인해서 원불교 여성회 한우란 운동이 해서 유엔의 그 보고서를 보냄으로써 다시 지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어쩌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주신 분이 김혜심 교무님이었었고 그 책이 나온 이후에 그러면 제대로 한번 네네.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해보자. 그래서 한 4차례 더 가게 된 다시 거죠. 더 가게 되는. 네, 네. 그러면 오랜 시간 이렇게 봐온 우리 블랙마더 김혜신 교무님은 처음 봤을 때나 아니면 그 중간에 봤을 때나 지금이나 모습이 변치 않나요? 어떠신가요? 근데요 좀 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똑같이 아픔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바빠서 그랬는지 활기차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본 김혜심 교무님은 활기찼는데요. 지금 코로나의 상황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가끔 뵐 때는 힘이 없으세요. 뭔가 뭐 다리도 더 아프신 것 같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뵙고 그랬는데요. 힘이 없으세요. 근데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은 쉬시라 그러는데요. 저는 알아요. 교무님, 중타원님, 빨리 아프리카로 가셔라. 저분은 아프리카에 가셔야만이 이제 좀 활기를 찾으면서 왜냐하면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이즈에 고통받는 아이들, 고아원 또 거기에 김혜심 교무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가서 바쁘셔야지 지금은 막 무릎도 아프시고 뭐 귀도 안 들리시고 그런데 네. 거기 가면요 다 나으실 거예요. 예, 귀도 잘 들리실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귀를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귀를 기울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하실 일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네. 근데 뭐 그쪽에서 이제 김혜신 교무님을 원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블랙마더 김혜신 교무님도 이미 가고 싶으시고 마음을 좀 주셔야지 본인도 좀 더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힘을 더 얻으시는 게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싶거든요. 사실 근데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이 말도 아끼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직접 또 사진이라는 걸로 담아내셨고 그러면 이런 활동 우리가 행하는 것을 바로 보여준다는 게 우리 많은 원불교 교도인들에게 좀 울림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근데요, 그 원불교 그 종교의 그 교도분들이 네. 사실은 새로운 불교의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저는 탄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김혜심 교무님의 그런 그 일대기라든가 아프리카 이런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조금 더 깊이 알 수만 있다면 네. 아까 제가 모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원불교의 위대함을 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예? 어떤 자기의 어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조차도 어디에 자랑하지 않고 묵묵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원불교의 정신이 아닌가. 그리고 100년 조금 넘은 이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우리의 어떤 민족 그 혼하고도 같은 맥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원불교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는 십수년간 현장에서 김혜심 교무님을 보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덥석 잡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인간으로서 좀 하기 쉽지는 않아요. 머뭇하거나 뭐 하는 거 없이 그럼요. 그냥 고민도 없이 바로. 네. 그 현장에서 제가 그 현장에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위대하다. 근데 아마 김혜심 교무님도 원불교의 정신을 온 몸으로 이게 갖고 계신 분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신이 원불교다라고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거지. 그게 원불교의 매력이 아닌가.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옆에 그러니까요. 같이 있으니까 네. 알 수 있었고 네, 네. 지금은 거의 긴 말이 필요 없다. 그냥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그 사진 하나가 네, 소개하고 좀 싶은. 소개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사진일까요? 이건 이 사진인데요. 이 사진인데 네. 이게 어떻게 사실은 보면 하늘이 좀 중심이 된 것 네네네. 같기도 하고. 네, 근데요 이게 그 에이즈에 걸려 있는 그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자기가 먹던 그 옥수수 죽 같은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친구도 이게 지금 굉장한 그 만찬이거든요. 그쵸. 자기가 유일하게 점심에 먹을 수 있는 너무 거. 소중한.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지 않아요. 근데 얼마나 존경하면 이 김혜심 교수님한테 이렇게 선뜻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요. 조금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있는 접시채로. 것들 접시채로 딱 줬거든요. 네. 근데요. 김혜심 교무님이 이게 손으로 그 조금만 먹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또 많이 먹어야 먹으면 또 제가 못 먹을까 봐. 근데 이걸 탁 줬더니요. 딱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릎을 탁 꿇었어요. 그래서 바로 배경을 하늘 배경으로 카메라를 밑으로 탁 댄 게 뭐냐면요. 순간 이거는 인간이 아니다. 천상에서 내려오는 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인 거예요. 에이즈에 걸려 있는 아이의 음식을 덥석 잡는 게 아니고 그것도 덥석 잡아서 싹 이렇게 먹는 그 장면. 먹는 그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탁 꿇어서 하늘에 계신 분 같다. 그런 것으로 이 사진이 저에게는 정말 울림으로 오는 그런 거예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해요. 저는 선뜻 할 수 불가능해요. 네. 근데 그러니 이 아이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혜심 교무님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태권도의 정신, 우리의 전통 문화들을 얘네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해요. 그건 뭐냐면 화합을 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이런 정신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래서 참 그 아이들이 크면 커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서 정신이 맑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물질이 개벽하니 정신을 네. 개벽한다. 뭐 이런 그런 것들에서 그런 거를 몸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김혜신 교무님 보면 덥석 잡고 덥석 먹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위대하신 분 같아요. 그냥 고민 없이 하는 행동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진 한 장에도 우리가 좀 그 의미가 각도나 여러 가지 장면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좀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요. 이게 에이즈로 거의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거의 돌아가시는 이 분의 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네. 그래서 하여튼 여기에 맨 마지막 또 사진이 어떤 게 또 있냐면요.
이 수요일만 되면 수요일? 예, 네. 김혜심 교무님은 이제 찾아다닙니다. 인사하고 이렇게. 이게 찾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도 있지만 못 오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수요일 날 이분들 이제 제가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감사함을 고맙다라고 이제 밖에까지 나오면서 하는데 이렇게 또 멋지게 손을 탁 하는 게 그래서 사진집에 이게 떠나지만 네. 늘 다시 또 온다 하는 것으로 마지막 사진을 선정한 이유가 이 수요일 날에 그 제가 집에 있는 분들을 네. 이렇게 치료를 해주면서 나오면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안녕이라고 인사를 맞습니다. 하면서 가는 정답.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다시 만날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또 보자. 맞습니다. 이런 느낌의 근데 저 만남을. 교무님 저 웃음을 보세요. 예? 너무 그- 푹 빠져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에이즈 환자를 치료한 네. 이후에 저런 그 웃음이라는 게 네. 정말 감사한 웃음이죠. 네, 그대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블랙마더 김혜신 사진집 이야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번에 교수님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네. 상명대 대학원 교수이시면서 한국사진 학회장이시기도 하신데요.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사진 어떤 매력이 있나요? 사진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특히 다큐멘터리. 네, 오늘 또 이야기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지금 이 사진은 뭐냐면 저는 사진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김혜심 교무님 여성회 한우란 운동 여기서도 우리가 서울시청에서 사진전 하면서 이 김혜심 교무님이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에이즈 환자들도 재활을 해야 된다.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1억 5천을 들여서요 모금을 해서 거기에 재활 빌딩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진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집을 만들고 전시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자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거. 그런 아까 그 스와질랜드의 까펑아라는 데에 그 재활 빌딩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 사진가로서의 매력인 거죠. 걔네들에게 그 사람네들에게 다시 재활을 해서 사실은 그 약이 나왔어요. 근데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재활해서 면역력을 키우면 생명의 연장이 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김혜심 교무님이 그 하고 싶은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진의 매력이 뭐냐? 그네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최고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뭐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있겠지만 변화로서는 그들에게 삶 자체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있는 게 바로 맞습니다. 이 사진. 그 중에서도 이제 다큐멘터리 사진을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우리 사진집 블랙마더 김혜신 사진집도 그렇고 여러 사진 중에 다큐멘터리에 딱 꽂히게 된 이쪽으로 길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듭니다. 힘든데요. 제가 점점 그 꽂히게 된 게 그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사진을 시작할 때부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입법도 해보고 네. 제가 한 것 중에 소아암 걸린 그 아이들에게는 국가가 전부 치료비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서울대 병원하고 소아암 소아병동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의 그 진행되는 과정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각오도 있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진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다.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네.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작년 11월에 제주 해녀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5주년을 기념하는 맞습니다. 사진전을 개최를 하셨어요. 네. 요즘에 왜 기술과 융합이 돼서 미디어 아트 전도 맞습니다.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그런 방식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요. 이게 제주 해녀 사진이요. 지금 이 블랙마더를 한 그 김혜심 교무님 만나기 조금 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2000년도부터. 네.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그 특히 해녀 사진과 이 블랙마더가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사실 이 해녀분들도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분들이세요. 이 에이즈 환자들이 사진 찍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그 20년 전에는 해녀분들이
사진을 찍으면 혼이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 네. 그래서 이번 제주도 그 전시하는 것은 아까 미디어 아트 플러스 디지털 패블릭 패널이라고 하는 그런 디지털화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3m 60에 2m 40으로 보통 우리 인화지로는 프린트를 못 합니다. 그쵸. 그 사이즈가 안 나와서. 네. 근데 저기 실물보다 한 2배 정도 큰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저것을 이 패블릭 패널, 이 섬유로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샤프니스가 더 잘 나오게끔, 그러니까 예술이 과학과 만난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제주도 그 2월 28일까지 했었는데요. 5월 31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저거를 보다 보니까 다 못 봐서 그 공항공사에서 네. 이거를 3개월 동안 또 연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간 비용도 많이 있지만 한 3개월 더 연장이 돼서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저 기간이 내가 이 블랙마더 김혜심 교무님을 만나서 아프리카 간 시간과 아프리카와 제주도에서 따로 작업이 됐지만 이 또한 이 사진전하고 책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고요. 해양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녀분들이 1년에 한 10분 이상씩 바다에서 많이 돌아가시는 게 뭐냐면 폐그물에 걸려서 돌아가십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많은 것에 이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것들을 해경이 해녀분들을 위해서 특히 제주도 그 유네스코 등재되는 기념을 네. 해서 제주 해경에서 그러한 쓰레기를 치워준다든가 그 제주 해녀분들이 이 작업할 수 있는 쾌적의 환경을 이 조인을 시켜줘서 네. 해양경찰청에서 이런 좋은 일도 입법까지는 아니지만 조례로 만들어서 해주는 이런 일들을 저희 사진가,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그분들에게 제안을 했을 때 쾌히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 해녀들도 지금 이게 나오는 것처럼요. 네. 이게 정지된 사진을 미디어 아트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예. 보는 재미도 좀 있겠네요.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냥 사진집을 사진의 온전히 하나를 또 하나씩 음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또 과학이 함께 만난 네, 맞습니다. 좀 보는 재미도 네, 있는 네. 그런데 나아가서 의미 있는 또 행동까지 연결을 하셔서 또 삶을 세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전에도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뭐 영정 사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한테 또 사진도 무료로 많이 찍어주시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그래서 영정 사진이라고 안 했고요. 장수 사진이라고 했어요. 맞아요. 우리들에게 사진을 찍으면 장수를 한다. 네네. 그래서 그 원불교 뭐 교당 몇 개는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네. 맞아. 요즘에는 장수 사진이라고 부른다고 예,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한 건요. 앞으로 교수님께서는 어떤 사진을 꼭 이거는 꼭 내가 찍고 찍어보고 싶고 꼭 찍고 마무리를 하고 싶다 하는 욕심나는 그런 기획이 있을까요? 뭐냐면 지금 이제 블랙마더처럼 네. 제가 만약에 거기에 참여를 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또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면 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또 물론 김혜심 교무님처럼 치료를 해줄 수도 있지만 사진을 통해서 그분들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네. 바로 그런 것들이 저의 다음 프로젝트일 겁니다. 그게 무엇이 되던 간에 네네, 변화를 네, 시킬 네. 수 있다면 그 다음 프로젝트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풀리면 네. 지금 이 책을 갖고 그 김혜심 교무님하고 제가 교무님한테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저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분들 가서 다 만나봐야죠. 만나서요 사진도 또 다 드리고.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러면 또 보여드리고. 이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마지막 취할 수 있는 네.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는 코로나가 좀 풀리면 김혜심 교무님이 갈 때 같이 가서 네. 거기에 국왕도 만나봐야 되고 네네. 그 여기에 또 나와 있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줬던 그런 분들에게 사인을 해서 인사도 사진집도 하고. 다 드려야 되고 네.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지금 꿈입니다. 네, 그날이 아마 빨리 올 네. 것 같습니다. 빨리 올 거고요. 우리 블랙마더 김혜신 교무님 모습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이 사진집을 우리 원불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셔서 그 진심을 좀 느끼셨으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교수님의 카메라에 담길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 변화되는 삶, 세상을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사회는 돈이나 물질보다는 인간적인 신뢰와 관계가 삶의 질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표어와도 같은 이치인 거죠. 오늘도 건강한 정신, 은혜 가득한 마음으로 보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